자, 23페이지 봅시다. 23페이지. 그 양난이후 통치제 개편 있죠? 아, 그게 아니구나, 진짜. 자, 거기 삼전도의 구력까지 줄친 거 봤죠? 됐나요, 여러분들? 그 밑에 우리가 어디까지 줄쳐놨죠? 북벌론, 효종과 송시열. 거기 줄쳐놨나요,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무슨 정벌? 나선정벌. 자, 거기 뭘 의미하는지 봅시다. 자, 여러분들, 왕 이름 한번 말해보겠어요? 누구누구 배웠었죠, 왕 이름? 선조 배웠고, 그 다음 누구 배웠습니까? 광해군, 그 다음 누구까지 배웠습니까? 인조까지 우리가 배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조 때 무슨 회란이 있었다? 임진왜란이 있었다. 그래서 조자 들어가고요. 우리 광해군 하면 무슨 외교했더라? 중립외교했다. 그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허준하고 무슨 모감? 동의보감. 아, 위로는 중립외교, 밑에 일본과는 무슨 약조? 기후약조. 국내적으로 뭐더라? 무슨 모감? 동의보감. 되겠죠? 대동법까지도 나중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무슨 반정이 나왔더라? 인조반정이 일어나서 이때도 호란이 있었죠. 무슨 호란이 있었다? 정묘호란 한번 일어나고 무슨 호란이 있었다? 병자호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병자호란 때 이제 왕자들도 인질로 끌려가게 되고요. 수많은 여성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되겠죠? 이때 인조의 자식이 2명 있었거든요. 첫째 아들이 유명한 무슨 세자? 소현세자. 두 번째 아들이 뭐더라? 복림대군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소현세자가 되게 어찌 보면 똘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청나라의 심양에 끌려갔는데 이 사람 보더라 엄청 기계도 대단했고요. 그 다음에 딱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청나라의 선진 문물이 되게 많이 발달한 겁니다. 자명조도 들어오고요. 서양 과학기술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뭐더라? 우리나라 조선이 뭐더라? 부국강명하기 위해서 뭐더라? 무조건 오랑캐라 내치지 말고 저들의 배울 점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청나라 학자들과 교류했던 게 뭐더라? 소현세자가 되겠습니다. 이에 반면 복림대군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랑캐 개새끼들 이러면서 방구석에 처박혀서 혼자 놀다 온 사람이 복림대군 되겠죠? 여러분이 보더라도 누가 좀 더 현명합니까? 소현세자가 현명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왔습니다. 다시 복귀했습니다. 귀국해서. 근데 인조가 봤을 때는요. 누가 되게 꼴배기 싫을까요? 선조가 자기는 오랑캐한테 개구력 당했는데 오히려 이놈보다 오랑캐 친구들 사귀고 맞죠? 오랑캐 물건들 보면서 자랑하고 이러니까 꼴보기가 어떨까요? 엄청 싫겠죠. 그래서 뭘 던졌다고 하면 야사에선 벼루를 던졌다고 하죠. 벼루. 근데 야사인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감기 걸리거든요. 감기 걸린데 여러분들 침 맞아요? 안 맞아요? 감기 걸린 거 침 맞으러 간 사람 못 봤죠? 근데 갑자기 인조가 감기 걸린 거 너 침 맞아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침 맞고 죽어버린 게 소현세자. 거의 인조가 많이 죽였다고 봅니다. 되겠죠? 그리고 복림대군 넌 뭐하다 왔냐? 전 시발대도 왔습니다. 너야말로 내 자식이다. 그러고 올라간 게 뭐더라? 복림대군. 이 사람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 다음에 뭐가 되죠? 효자니까 누구 무슨 종? 효종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효자놈 누가 있더라? 효종 들어가면 되겠고 효종은 단지 왜 왕에 올랐습니다. 청에 대한 뭘로 올라갔더라? 적개심 하나로 올라갔었지요. 그러면 아버지 원수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추진하더라? 북벌이 추진되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효종 때 뭐가 일어났다는 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북벌이 추진되었다. 북벌이 추진되었다. 효종 때 북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총부들 많이 양성시켜 나갑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효종 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북쪽은 청나라 영토죠. 이때 러시아 놈들이 오거든요. 러시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러시아가 오게 되니까 이 청나라 입장에서 이상한 애 서양계들이 왔다. 조선 니네가 좀 가까우니까 니네가 출동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보더라 청나라를 없애기 위해서 준비하던 몰래 준비하던 북벌 부대가 보더라 출동하게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 군대를 보더라 격파하고 온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조선이 뭘 정벌했다? 러시아를 뭐더라? 정벌했다. 러시아를 나라고 표현하거든요. 무슨 정벌? 나선 정벌이 일어난 게 누구대다? 효종 때 이러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정의된 거 맞나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이 북벌. 자, 하지만 이거 북벌 제대로 될까 안 될까요? 북벌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더라? 청나라를 없애주겠다고 만든 부대가 오히려 청나라를 보더라 도와주고 온 사건. 여기 보더라 나선 정벌. 아, 그리고 러시아를 왜 이겼냐면요. 러시아는 정찰대가 온 겁니다. 수많은 정식 군대가 아니라 정찰병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북벌 부대 가서 조총을 보다 위력 발휘하고 왔다. 이게 무슨 정벌? 나성 정벌. 누구 때 있었다? 효종 때. 효종 때 딱 북벌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현종 때 있지 않습니까? 이 현종 때 그 유명한 무슨 논쟁이 일어납니까? 예송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슨 정치 배우면 될까요? 붕당 정치 배우면 되더라. 이렇게. 그래서 선광인 요거 3개 외워놨지요. 그 뒤에 효자놈 누가 있다고요? 효종. 그 다음 누구더라? 현종. 효종과 현종 여기까지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거기 이제 설명됐죠 여러분들? 북벌과 나선 정벌이 뭔지 아시겠죠? 자, 그거 설명했고요. 양난 이후 통치제 개편에서 우리가 무슨 사까지 배웠습니까? 비변사까지 배웠었죠. 군사 조직에서 자 들어갑시다. 원래 조선은 조선 전기대 몇 위가 있었다? 5위가 있었거든요. 5위가 있다가 이제 몇 군형으로 바뀐답니까?
5군형으로 바뀐다고 하고요. 이 5군형의 핵심만 알아두면 됩니다. 무슨 도감? 훈련도감. 여러분들 이 훈련도감위에 어연청, 수유청, 추구청, 금이형 이렇게 해서 4개형이 순차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합쳐서 몇 군형? 5군형 하는데 여러분이 알아두고 무슨 도감 정도만? 훈련도감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요게 중심됐고요. 이 훈련도감 왜 중요한지 들어갈게요. 우선 여러분들 이 훈련도감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여요. 무슨 군화되었다? 상비군. 항상 전쟁을 준비한다. 일종의 뭐더라? 농병일치 아니면 직업군인. 직업군인. 우리 조선 전기가 징병지였지요. 평상시에 애들이 뭐하고 농업에 종사하다가 전쟁을 하면 군사가 됐죠. 그리고 무슨 일치? 농병일치. 일종의 징병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병? 직업군인. 미국이 이렇잖아요. 미국은 뭐더라? 군발이가 뭐더라? 직업이죠. 그렇게 바뀐 게 뭐더라? 훈련도감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항상 얘네 뭘 준비한다? 전쟁을 준비한다. 그래서 무슨 군? 상비군. 다른 말로 무슨 군인? 직업군이라는 겁니다. 체제가 전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요. 군역 대상자는 직접 군대를 간 다음에 세금을 내면 된다. 세금을 대신 내면 돼요. 그 세금 갖다가 얘네들 고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그걸 냈던 걸 면포로 내서 뭐라고 합니까? 군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군포. 되겠죠? 화폐가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때 면필로 내서 군포. 군역 대상자는 뭐더라? 세금을 내면 되더라. 되겠죠?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훈련도감이 이제 상비군화 되었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성은 이렇게 됐습니다. 포수, 총 쏘는 부대, 사수가 활 쏘는 부대, 살수가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보병 부대가 되거든요. 수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그래서 무슨 병? 삼수병. 이렇게도 말합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거 무슨 도감? 훈련도감. 그 밖에 어예청, 소유청, 수어청, 금이형은요, 그냥 뒤에 만들어졌다. 자, 5군형의 핵심이 무슨 도감 하나 줄치고 넘어갑시다. 훈련도감. 자, 그다음에 지방군 있죠. 소구군 줄치고 진관 복귀 줄쳐놓으면 됩니다. 소구군 줄치고 뭐가 복귀됐다? 진관이 복귀되었다. 소구군은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위로 누구부터? 양반으로부터 밑으로 누구까지? 천민까지 갔다는 거. 됐나 여러분들? 그게 왜 그런지 알겠죠? 소구군은 뭐다? 한마디로 전체 애들 다 싹 다 징집한 거죠. 무슨 일 할 때? 임진을 할 때, 휴전사 할 때, 그때 만들어진 게 무슨 군이다? 소구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양반들은 군대 갈까요, 말까요? 안 가겠죠. 중인들도 빠지고. 원래 상민들은 가야 되겠죠. 상민들도 그래요. 아니 씨발 노비랑 어떻게 같이 군역을 하냐. 나 빠지겠다. 그래서 오히려 뭐다? 노비 새끼들만 남아있는 게 소구군. 그러니까 군역 제도도 어떻게 된다? 변질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진관복귀가 뭔지만 한 번만 들어봅시다. 이게 뭔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 진관은 뭐냐? 지역 단위 방어예요. 여기 동네가 있죠.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 여기만 방어하는 거예요. 요 동네 사람들 여기만. 일종의 뭐더라? 지역 단위 방가 체제. 이걸 뭐더라? 진관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그 지역. 여기서 여기가 무슨 구야? 영등포죠. 여기 사람들 어디만 방어한다? 영등포만. 다른 구가 나온다. 신경 안 써도 돼요. 여기만 방어하면 돼. 이게 무슨 체제? 진관 체제. 이게 됐죠, 여러분들? 각 지역만 하면 방어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가 재승방이 뭐냐면 이 제자가 모두 제자. 모두 제자. 되겠죠? 재승방이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모든 애를 뭐더라? 중앙으로 끌어모아요. 서울에 있는 모든 구들의 사람들 다 뭐더라? 끌어모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다 같이 싸우는 거. 이게 무슨 방향? 재승방향. 되나 여러분들? 이 진관은요. 진관은 어떻게 되냐면 진관은 어떻습니까? 소규모적이 뭐합니까? 여러 방면에 봤을 때 효과적이죠. 재승방향은요. 대규모적이 봤을 때 효과적인 게 재승방향. 요게 세조가 만들었던 게 진관체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진을 한 직전에 바뀐 게 뭐더라? 재승방향. 어찌 보면 잘 바뀐 것 같죠? 대규모적이 봤을 때. 근데 이게 효과를 제대로 발휘 못합니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뭐가 복귀되었다? 진관이 복귀됐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웬만해서 출제 잘 안 나옵니다. 혹시 모를까봐 그냥 말만 해준 거니까 그 소국은 뒤에 그 진관 복귀가 뭔지 알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밑에 5군형 줄치고요. 자, 5군형에서 어떤 도감 줄치면 되죠? 훈련 도감 줄치면 되고 선조 27년이라고 나왔죠. 한마디로 무슨 전쟁 때? 임진전쟁 때 만들어진 거. 거기서 어떤 거? 직업적 상비군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혹시 모를까봐 몇 수병으로 됐더라? 3수병. 자, 밑에 필수 자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주화와 주전. 그거 다 주전론이라고 나왔네. 그 첫 번째가 주전론. 의리와 명문. 사람 이름 김사원과 윤집. 사료 보고 여러분이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화의로 백성과 나라 망치가 오늘날 같이 심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부모요. 오랑캐는 부모의 원수다. 시단대나서 부모가 한마디로 봅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뭐다? 끝까지 싸우자. 이건 뭘 강조한다? 의리와 명문을 강조한다. 그럼 물어볼게요. 요거 취지로 된 거 있죠. 이런 주장의 취지로 된 거 북벌론 맞아요, 틀려요?
그냥 이런 취지로 주장한 거. 북벌 맞아요, 틀려요? 맞더라 들어가면 된다. 북벌은 여러분이 실리 아니면 의리. 이거 솔직히 가능성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요. 그냥 의리와 명문론 입장에서 한 번 더 주전론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게 뭐더라? 북벌이다. 그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주전론이죠. 주화의 주화. 주화론입니다. 그거는 주화의 두 글자가 신의 일평생 허물이 될 줄 안다. 내가 이거 주장했다고 후세 사람들이 욕하겠다. 하지만 나는 오늘날 뭐더라? 우리가 항복하는 거, 화친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종묘사직은 우리가 뭔다? 유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뭘 한더라? 실리외교. 그게 뭐더라? 주화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나요, 여기에? 자, 사료 읽기 했으면 됐고요. 자, 이제 우리 조선의 하이라이트, 분당정치 들어갑시다. 분당정치 하기 전에 문제 하나 풀어봐야 되겠구나. 통치제도 개편. 자, 우선 페이지 26페이지. 아주 간단한 문제 하나 있습니다. 96번 문제.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 다음 공무본에 해당하는 군사조직고 올바른 것은 군사모지, 포수, 사수, 살수 몇 수가 있습니까? 3수가 있고요. 신문에 관계가 없이 무예가 뛰어난 자를 선발한다는 얘기죠. 옛날에 그냥 애새끼들 다 끌어모았는데. 맞지요? 그 다음 또 급료를 쌀로 지급하더라. 직업군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이거 무슨 도감? 훈련도감.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된 건 맞나요, 이게? 자, 그래서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 붕당정치 들어갑시다. 붕당정치. 여러분들 이게 붕당정치 제가 다 설명은 할 거예요. 다 설명할 건데 그냥 버리고 싶은 사람 버리고 들어가도 될 거예요. 알겠죠? 그냥 차라리 탕평정치 해오는 게 더 좋아요. 어차피 시험 문제 다 어디서 나온다? 탕평에서 나오니까. 되겠죠?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굳이 따지면 이 정도입니다. 그 현종 때 무슨 논쟁이 일어났다? 아주 쉽게 나오면 이 정도밖에 안 물어봐요. 현종 때 무슨 논쟁? 예송 논쟁? 숙종 때 황국이다. 이것만 물어보고 끝날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쉽게 나올 때는. 되겠죠? 그래서 설명은 다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암기할 건 제가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현종 때 무슨 논쟁? 예송, 숙종 때 뭐였다? 환국. 되겠죠? 자, 이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자, 여러분들 사림애들이 이제 사림 천하된 다음에 두 가지 파로 나눠집니다. 모함으로 나눠진다. 동인과 뭐로 나눠진다? 서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암기할 건 제가 빨간색으로 딱 적어드릴게요. 그것만 봅시다. 우선 얘네가 나눠지게 된 이유는요. 배경 우리 명종 때 무슨 사활이 일어났죠? 명종 때? 기억 안 나네? 연중, 임명. 그 마지막에 뭐더라? 명종. 명종 때 무슨 사활이 일어났다? 을사사활이 일어났죠. 이거 누가 싸운 거예요? 외척끼리 다툼했죠. 결국 한파가 이겼지만 그 새끼도 뭐더라? 외척이죠. 그럼 이걸 무슨 정치라고 하는가? 외척 정치를 우리가 뭔가? 척신 정치라고 합니다. 무슨 정치? 척신 정치. 사림애들이 집권했는데 여러분들 외척들이 정치에 관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척신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 이렇게만 보여. 얘네들 파가 나눠지는 건요. 어떤 산에서 강경이냐 온건이냐 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산에서 뭐더라? 강경이냐 온건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끝내자. 그게 뭐더라? 동인. 아니다. 천천히 끝나자. 그게 뭐더라? 서인.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얘네가 무슨 사림이더라? 새로운 애들. 신진사림. 한마디로 늙은 애들, 젊은 애들, 젊은 애들. 되겠죠? 이에 반면에 이전부터 있었던 애들. 무슨 사림? 우리 기성세대라고 하죠? 무슨 사림? 기성사림이 서인. 되겠죠? 이렇게 보면 돼요. 동인 애들은 이때 진출했어요. 선조 때. 그냥 올라오니까 어때? 이상한 놈들이 있는 거야. 저거 조져버리자. 이런 식으로. 이에 반면에 얘네들은 언제부터 있었다? 명종 때부터 진출했던 애들이야. 그럼 얘네 얼굴 안면 트고 있잖아요. 안면 트고 있는데 갑자기 조정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온건하게 처리하자.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동인이 무슨 파? 강경. 성이 뭐더라? 온건파. 누가 젊은 애들? 동인이 젊은 애들, 성이 뭐더라? 좀 늙은 애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대립이 있거든요. 이런 대립이 있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나눠진 계기는요. 요 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1번 요거 기억해요. 무슨 전랑직? 2조 전랑직 때문에 나눠졌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무슨 전랑직 때문에 나눠졌다고요? 2조 전랑직. 여러분들 이 2조가 우리가 배웠던 6조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뭘 담당했던 거? 인사권을 담당했던 거. 파워가 낮으면 높아요? 되게 높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2조 판서의 권한이 너무 높다. 그래서 어디?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의 임사는 인사 있죠? 그걸 임명하는 권한이요. 2조 판서한테 없고 그 밑에 계급한테 줬던 것입니다. 일부러 권력을 뭐더라? 분산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 자리를 무슨 직이 한다? 전랑직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사림애들이 가장 강조한 자리가 어디죠? 3사지체요. 2조 전랑이지보다 뜨는 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동인의 김효원이가 물망에 오르게 됩니다. 동인의 누가요? 김씨.
김씨가 그냥 올라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누가 반대할까요? 서인의 심씨, 심의견이 반대하게 됩니다. 떨어져요. 김의원 입장에서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겠죠? 네, 그다음 이제 심의겸의 동생 심춘겸이가 올라가거든요. 이제 누가 반대할까요? 그 떨어졌던 애 김씨가 반대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김의원의 집이 서울 어느 쪽에 살았다? 동쪽. 그래서 동인. 심의견의 집이 어디에 살았다? 서쪽에 서서 서인 이렇게 나눠지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지금 표정 안 좋아지는데 자, 나눠진 계기 요것만 기억하라고요. 직접적이가 무슨 직? 이조 전랑직 그 정도만 되겠죠? 그리고 이 정도까지만 조금만 들어갈게요.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그 1,000원짜리 있는 사람 누가 있죠? 이왕 있죠? 예, 이왕이 요쪽 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왕이 뭐더라? 동인계통. 알겠죠? 그 다음에 서인에 누가 있다는 것만까지 기억합시다. 서인에는 이왕이 라이벌 5,000원짜리 사람 누가 있더라? 율곡 누가 있더라? 이라는 거. 되겠죠? 동인에 누가 있다고요? 이왕. 되겠죠? 서인에 누구더라? 이. 되겠죠? 자, 이 정도 맞으시면 되겠고. 자, 이제 들어갑시다. 그래서 원래 이 분당이 되게 어려운 이유가 그렇습니다. 정치적 입장으로 나눠지죠. 근데 얘는 학문적 기반이 뭐가 있죠? 서원이죠. 근데 서원에서 다 똑같이 가르칠까요? 초점이 좀 다르죠. 학파까지 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애들이 뭐더라? 되게 힘들어지게 되는 거야, 공부하기가. 됐나요? 그건 이해만 해두면 됩니다. 분당은 정치적 입장과 못 들으면 항북적 성향 때문에 나눠졌다는 거, 그거 그냥 배경시로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이 동인이 나중에 또 한번 파가 나눠집니다. 뭐와 뭐로 나눠집니까? 나중에 뭐로 나눠집니까? 북인과 뭐로 나눠집니까? 남인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는데요. 자, 요것만 여러분이 자 암기할 거 무슨 직? 이조 전랑직 남북 분당은 어디서 일어났다? 동인에서 일어났다. 되겠죠? 요거는 정렬이 모반 사건이 있는데 정렬이 모반 사건이 동인파에서 일어났고 서인애가 졸라 조져놉니다. 알겠죠? 그럼 많이 맞았으니까 뭘까? 복수심에 불타겠죠? 근데 한 번은 이제 뭐더라? 동인이 서인을 조질 기회가 생긴 겁니다. 때릴 기회가 생겼어요. 이때 우리가 당한 만큼 때리자. 그게 뭐더라? 북인. 아니다. 또 때리면 뭐더라? 복수를 또 부를 거다. 천천히 온건하게 하자. 뭐더라? 남인. 요거 웬만해서 안 물어봅니다. 알겠죠? 자, 다시 말해줄게요. 이거 안 나올 건데. 무슨 모반 사건이? 정렬이 모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냥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이때 송강 정철이라는 애가 완전히 조져버려요. 이 새끼들을. 동인 애들을 아주 가혹하게. 그리고 어떨까요? 안가품이 되게 깊어지겠죠? 이때 근데 정철이 뭔가 잘못해요. 선조한테. 세자책 문제를 잘못합니다. 그때 뭐더라? 우리 당한 만큼 달려주자. 그게 뭐더라? 북인. 아니다. 온건하게 처리해보더라? 남인. 이런 계기가 있었다. 한번 들어봤으면 됩니다. 여러분한테 누가 좀 더 피 끄는 애들이죠? 북인 애들이 좀 더 강력파. 알겠지? 피 큰 애들. 실제 여기 북인파가 이런 애들 자식이에요. 조식과 누구라고 했다? 서경대인데 학문의 무슨 성을 강조했다? 실천성을 강조하고요. 성리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까지 공부했던 좀 이상한 애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학문의 무슨 성? 실천성을 강조했던 거. 되겠죠? 그리고 다혈질 애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있죠? 의병장 이쪽에서 다 나온 거예요. 학문의 무슨 성? 실천성. 선비가 책만 읽어서 뭐하냐? 국가 위기 때 뭐더라? 칼차고 다 빼어들고 다가차. 곽재우, 정인홍이 다 뭐더라? 북인계 인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자, 그럼 봐봐요. 이 광해군이 있죠? 선조는 뭐하고? 중국으로 도망갈 짓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광해군은 뭐더라? 전쟁을 누벼다려라. 이렇게 말했었죠. 실제 의병자를 모집하고 다녔습니다. 그럼 이제 광해군이 집권했었죠. 그러면 그 당시 의병자, 누구 애들? 북인. 북인과 같이 뭘까요? 손을 잡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해군 때는 누가 집권당이다? 북인이 집권당.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의리 아니면 신리배교였어요? 신리배교였죠. 왜 그런지 알겠죠? 얘들은 성리학만 공부했다면 성리학 다른 학문까지도. 성리학 다른 학문. 그러니까 얘가 무슨 외교할 수 있다? 중립외교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었다.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봐봐요. 여기서부터 집중하면 됩니다. 자, 다시. 무슨 직 때문에 나눠졌다? 이조전랑직. 남북분당 어디서 나왔다? 동인에서. 광해군과 손잡은 애들아? 북인. 이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광해군 때 1등당 누구? 북인. 2등당 올라가. 2등당. 어차피 같은 파잖아. 얘가 1등당이면 누가 될 거야? 2등. 남인. 꼴등당 누구더라? 서인. 이거 됐죠? 이건 이해됐죠? 자, 그럼 여러분이 봐봐요. 여러분이 인조라고 합시다. 누구랑 손잡을래요? 서인. 그래서 서인과 무슨 반정? 인조 반정.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인조는 누구랑 손잡는다는 거 들어갑시다. 서인과 손잡고 무슨 반정이 성공합니까? 인조 반정이 성공하죠. 그럼 광해군 몰아내고 북인 한 명도 살려두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싹 다 죽여버립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이제 누구 남습니까? 남인과 서인의 공존체제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고요?
서인이 주도권을 잡게 되고 누가 견제 세력으로 따라올까요? 남인 애들이 견제당으로 뭐더라? 따라오게 되더라. 오늘 따지면 야당격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정리됐죠? 근데 서인은 뭐더라? 결국 무슨 반정? 인조반정하고 친명 배금 정책에다 두 번 쳐맞았죠? 정묘란과 무소란, 병자, 호란. 솔직히 정치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서인한테 있죠? 책임지고 얘네가 정권을 놔야 되겠죠? 다행히도 누가 집권했더라? 효종이. 맞죠? 그럼 효종 때는 또 뭐가 강조돼요? 진리 아니면 의리와 명분. 의리와 명분. 그러니까 얘네가 다시 한번 권력을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부터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암 송시열. 걔가 이제부터 어떤 걸 되게 강화시켜요? 의리와 명분. 우리가 살 길은 거 하나밖에 없다. 계속 이걸 주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면 이때부터 성리하고 뭐더라 되게 안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교조화된다고 해요. 교조가 뭐예요? 종교화되는 거죠. 그런데 학문이 종교화되면 돼요? 이때부터 그렇게 경색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경색화되더라. 됐나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효종이 죽었지요? 누가 지휘할 때예요? 현종이 지휘한 거죠? 이때 드디어 계속 당하던 누가? 남인들이 한 번보다 대거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슨 논쟁? 예송 논쟁이 되겠습니다. 다 됐나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자 예송 논쟁 누가 누구의 다툼이더라? 서인과 남인과 누구의 다툼? 서인의 다툼. 그래서 이제 몇 차? 1차 예송과 2차 예송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됐나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우리 예송 논제 들어갑시다. 우선 여러분들 아주 쉽게 들어가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시험 문제? 아주 쉽게 나오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고요? 누구 때? 현종 때 무슨 논쟁이 나왔다? 예송 논제. 누구와 누구의 다툼이더라? 서인과 남인의 다툼이다. 그렇게만 하나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됐나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과정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편하게 따라보세요. 현종이 즉위 때 누가 죽었다는 얘기? 인조가 죽었다는 얘기죠. 이때 인조의 효종의 어머니 자의대비가 오래 살아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되겠죠? 원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식이 죽죠. 근데 효종이 죽은데 효종의 엄마 누가? 자의대비, 인조의 비. 맞지 여러분들? 계속 살고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됐나 여러분들? 원래 장남이 있지 않습니까? 장남? 장남이 죽었을 때 어머니도 이제 복상을 입어야 됩니다. 장남이 죽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몇 년상? 3년상 복상 입는 게 정석이었고요. 두 번째 아들 차남이 죽었을 때 몇 년 복상 입더라? 일반적으로 몇 년? 1년 복상 입는 게 정석이었습니다. 요건 일반 사대부의 예법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왕족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서 문제가 생긴 거 이게. 되겠죠? 이 자의대비가 어찌 보면 오래 살아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몇 년 복상 입어야 될 거예요? 효종은? 몇 년 복상? 자, 효종이 죽고 현종이 될 때 이제 효종 엄마는 몇 년 복상 입어야 된다? 효종이 뭐더라? 둘째 아들이죠. 몇 년 복상? 1년 복상 입으면 딱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서인은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애들 다 1년 입는다. 제 둘째 아들 아니냐? 그래서 서인들이 몇 년? 1년설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갑자기 누가 반대합니까? 남인이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일반 사대부 예법 아니냐? 왕족은 다른 왕의 예법이 있다. 왕통을 이었단 말로 얘는 무슨 대접해야 된다? 장자 대접해야 된다. 몇 년설 주장할까요? 3년설을 주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요거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자 요거 하나만. 여러분이 현종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현종이에요. 효종 아들이에요. 누가 좋아요? 서인 아니면 남인? 남이죠. 자기 아빠 보더라 인정해주는 거죠. 맞죠? 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송 논쟁은 우리가 봤을 때 되게 한심한 논쟁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국가 운영의 중심을 신권으로 갈 것이냐 왕권으로 갈 것이냐 그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인 애들은 지네가 왕을 올려놨잖아요. 그냥 왕과 신하가 뭐한다? 왜 다른 예법이냐? 똑같은 예법 하자. 우리도 1년이니까 너네도 몇 년 입어라? 1년 입어라. 저 새끼 몇째 아들이다?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해면 남인 애들은 밀리고 있죠. 밀리고 있잖아. 그럼 누구랑 한번 손잡아야 돼? 왕과 손잡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지. 그래서 국가 운영 누구 중심으로? 왕으로. 왕은 다른 예법이다. 그리고 왕통이었단 말보다 장자 대접해준다. 이런 주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근데 아직 현종이 즉위할 때죠? 처음 즉위할 때죠? 어리버리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직 어려우니까 누구 편 들어주고 끝날까요? 서인 편 들어주고 끝났던 게 이게 바로 뭐더라? 1차 예송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또 죽을까요 이제? 며느리가 죽어요. 알겠죠? 며느리가 죽었습니다. 며느리가. 자, 이 며느리가 죽었을 때면요. 이제 어머니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남 며느리가 죽었을 때 이제 몇 년 복상 있고요. 1년. 차남 며느리 이제 개월로 바뀝니다. 몇 개월? 9개월. 되겠죠? 서인은 똑같아요. 몇 개월 입자? 둘째 아들이니까 그냥 뭐더라? 9개월 입자. 남인들은 똑같이 몇 년 입자? 1년 입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되겠죠? 근데 현종도 어떻습니까? 왕 즉위한 지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래서 이제 뭐더라? 누구 편 들어주고 남의 편 들어주고 끝났던 게 뭐더라? 예송 논쟁이 되겠습니다. 짜증나죠? 나중에 암기하고 싶으면 이렇게 암기하세요.
무조건 짧게 입자 누구? 서인. 무조건 길게 입자 남인. 이긴 거 다 몇 년설 이겼다? 1년설 이겼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순서는 기예송, 1차 예송, 가비예송, 2차 예송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나요? 난 이거 하기 싫다. 그럼 예송 논쟁만 알아둬도 되고요.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럼 예송 논쟁 됐나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네. 자, 그럼 예송 논쟁 됐고요. 자, 이제 어디 갑시다. 자, 이 다음 왕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이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숙종 때. 그래서 우리가 요 때까지를 있죠. 요 현종 때까지는 우리가 붕당 정치가 어떻게 됐다? 정계되었다 표현합니다. 붕당 정치가 어떻게 됐다고요? 정계되었다. 이게 뭔 뜻이냐면 붕당 정치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기본이 뭡니까? 기본 제도가 정당은 하나 아니면 여러 개 복수 정당대. 맞잖아요, 여러분들. 사회주의 국가는 몇 대라? 1당제. 그러니까 독재 정치가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민주정치의 소상이 뭐더라? 다당제 아닙니까? 의견이 뭐더라? 서로 나눠지고, 맞죠? 상호 견제하면서 균형에 맞춰가면 어떻습니까? 좋은 정치죠. 그래서 붕당 정치는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호 견제하면서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이끌어갔다. 되겠죠? 그래서 이때까지 뭐라고 합니까? 붕당 정치가 어떻게 됐다? 정계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상대당을 부정했다면 인정했다. 상대당 죽여야 된다 아니면 인정하고 이번에 우리가 옳다. 이번에 우리가 틀렸다. 이 정도 수준. 됐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뭔다? 붕당 정치가 됐다? 정계되었다. 딱 이 정도 하나만. 상대당. 왜 이렇게 커? 상대당 존재를 인정 아닌 불인정? 인정한 거. 여기를 붕당 정치의 정계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언제 때 무너지더라? 누구 때? 숙종 때 무너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상대당의 존재를 인정 아닌 불인정? 불인정 그 얘기는 뭐예요? 한 번 이기죠? 그럼 살려두면 죽여버린다. 이때부터 죽이는 거 살육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다? 붕당 정치가 어떻게 되었다? 정계 아닌 변질되었다? 변질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되겠죠? 이 변질되었음을 보여주는 게 숙종 때 판때가 바뀐다. 무슨 국이 일어납니까? 황국이 바뀐 황국 정치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이 뭔다고요? 한 번에 뒤집어진다. 되겠죠? 그래서 황국 정치보다 이때부터는 한 번 이기죠. 상대당을 살려다니면 죽여버립니까? 완전히 죽인 정치. 그게 바로 무슨 소리다? 황국 정치.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숙종 때 있지 않습니까? 황국이 일어나는데 이런 황국이 일어납니다. 무슨 황국? 경신왕국. 그다음 무슨 황국? 기상왕국. 그다음 무슨 황국? 갑슬왕국. 이게 한 번이 바뀔 때마다 애들 살려둔다면 다 조진다. 다 죽인다고 봅니다. 일종의 사사다발이라고 합니다. 되겠죠? 이때는 죽고 죽이는 게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뭐더라? 사사다발. 되겠죠? 그 정도로 다 살육전쟁이 요때. 장희빈 들어봤죠? 이때. 그것도 보다 황국정치의 소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숙종 여러분 드라마 안 보셨나? 어머니들이 오히려 잘 알고 계세요. 나중에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숙종 아냐고. 다 알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 조선시대 때 드라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의 최고 주인공 많이 나왔던 게 숙종. 여인천하, 여자끼리 숙식이 몰두하고, 남편 저 새끼 죽여주고, 막 죽여주고, 이런 게 가장 일어날 때가 요때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는 명분이란 게 있다 없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예속 논쟁 어때요? 국가 운영을 왕권이냐 신권을 가냐 이런 명분이 있었죠. 이거 없어요. 그냥 중상과 모략 이것뿐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줄게요. 이 경신왕후는 허적이라고 하는데 이 남인의 영수였거든요. 얘가 생일잔치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냥 서인애가 와요. 서인애가 오더니 갑자기 기름 천막을 줘요. 그냥 천막인데 기름 유약이 발라지고 방수되는 천막이고 왕만 쓸 수 있는 천막이에요. 이걸 왕이 너 생일 선물을 줬다 이런 겁니다. 허적 신났겠죠. 바로 뭐더라? 천막 펼치고 애들한테 자랑합니다. 그걸 보더니 서인이 바로 쪼르러 가요. 누구한테? 숙종한테. 그리고 한마디 하는 거죠. 야, 저기 와보라고. 네 물건 함부로보다 허적이 쓰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고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왕의 물건보다 허락도 없이 쓰고 있죠. 이거 무슨 죄? 배역죄인. 그러고보다 조져버렸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그 명분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러니까 일부러 얘가 준 거예요. 함정에 빠뜨리라고. 왕 물건 뺐다가 한번 써봐. 왕이 선물로 준 거다. 쓰고 나니까 뭐더라? 왕한테 네 물건 뭐더라? 함부로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함정에 빠뜨려 주셨던 게 경신왕국.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또 누굽니까? 기사왕국이요. 그 유명한 이쁜이 누가인가? 장희빈이 등장합니다. 장희빈이 또 하필입니다. 남인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장희빈한테 빠지더니 이제 누구들을 서인들을 다시 조져버립니다. 희빈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또라이가 돼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더라? 장희빈을 내치고 이념왕국가 보게 되면서 남인들이 또 도륙 나버립니다. 이게 무슨 왕국이더라? 갑술왕국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배울 게 있다 없다. 그래서 이건 자세히 안 나요 절대. 역사적 공부할 가치가 없어요. 그냥 중상과 모략이더라.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둘 거는 이런 황국 정치가 누구 때 나왔다? 숙종 때 이렇게 정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의된 거 맞나요? 아주 쉽게 이 정도입니다. 자, 첫 번째 나눠진 거 무슨 전랑제? 이조 전랑제, 현종 때 무슨 논제? 예속 논제, 숙종 때 무슨 정치다?
황국 정치 우선 요 정도 기억하면 될 겁니다. 요 정도까지만 문제 풀게요. 자,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97번. 자, 97번으로 갑시다. 거기에 효종대왕을 3년 하자, 몇 년 입자, 1년 하자. 이게 무슨 논제? 예속 논제. 그 1년설과 3년설이 나왔죠. 그 중에서 3년 길게 입자. 거기다 적어요. 어떤 애들? 남인, 짧게 입자, 서인. 자, 그럼 이건 여러분들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됩니까? 탕평비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영조와 종조의 탕평비다. 그러면 사이에 어디 들어갑니까? 인조반적 이유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정답 몇 번? 3번. 자, 다음에 98번. 누구 나왔습니까? 숙종 나왔죠? 그럼 숙종 관련된 거. 황국 나왔죠? 그럼 황국만 찾아봐요. 무슨 황국? 갑술왕국. 정답 몇 번 나오면 됩니까? 4번.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되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어렵게 나오면 이 구체적인 과정을 물어봐요. 그럼 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겁니다. 예속 논쟁은 3년설과 1년설, 그 다음에 1년설과 몇 개월? 9개월설이 대립이 있었죠? 무조건 짧게 입자 누가 된다고요? 서인, 길게 입자더라? 남인. 그럼 고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최종승리 누가 된다고 했었죠? 최종승리 남인이 이겼죠. 요거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숙종 때 뭐가 나온다고요? 황국. 황국 순서로 경기갑입니다. 알겠죠? 경기도에 사는 갑돌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경기갑 됐죠?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여러분들, 황국이면 뒤집어지는 거죠. 경시당국 누가 이겼더라? 서인. 기상국 누가 했더라? 남인. 갑수랑 누가 했다? 서인. 끝.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들? 경기갑 알아두고 예속논쟁 승리가 누구더라? 남인이니까, 예, 황국이니까 첫 번째 경시당국 때 누구더라? 서인. 기상국 때 남인. 갑수랑 때 서인. 이렇게 봐두시면 된다고요. 되는 여러분들? 그리고 얘네가 또 나중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서인 애들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져요. 뭘로 나눠진다고요? 노론과 소론. 노론 애들 뭐하자? 남인 애들 씨를 말려버리자. 서인들 씨는 살려두자. 그냥 이 정도 수준. 알겠죠? 그냥 강경과 온건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런 거 갖다 싸워요. 미친놈들이. 제일 안 좋은 정치. 세자책봉 갖다 싸워요. 미친놈들이죠. 생각해봐요. 노론애가 A를 밀고 소론애가 B를 밀었다고 합시다. 되겠죠, 여러분들? 세자책봉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건드렸지, 얘네가? 그럼 봐봐요. 얘가 왕의 직위한수가 얘네 어떻게 할까? 4 줘줘야 돼, 무조건. 그리고 얘 왕권 강할까요? 미약할까요? 미약하겠죠. 정치가 완전 개판될 때가 바로 언제다? 황국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종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 보통 사람이라고 보는데 아마 스트레스 받아 죽었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실제. 국정 운영 완전 개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왕권도 강할까요? 미약할까요? 미약해지겠죠. 근데 다행히 조선은 이때 망해야 되는데 희대의 천재 2명이 등장해요. 누가? 그치요? 누가 등장하더라? 영조와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면서 정조가 등장하면서 다시 정치를 대접했다. 대탕평의 시대. 그래서 드디어 유명한 무슨 정체? 탕평 정체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기까지는 시험제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설명은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고 싶은 사람 공부하시면 되고 제가 찍어준 건 뭐더라? 각각 왕조 때 뭐가 일어났는지 그거 기억하면 되고 제일 많이 출제 포인트는 뭐더라? 영종제의 부정책, 탕평 정책만 이제 잘 보면 되겠습니다. 정리된 거 맞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우리 탕평 정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애울 거는 뭐더라? 1번이 뭐고 3번과 4번이 뭔지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될 겁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 24페이지. 내용 알고 싶으면 그거 읽어보면 되겠고요. 됐나요, 여러분들? 똑같은 그림 있잖아요. 그리고 도표놨죠? 그냥 공부할 때 어떤 거? 1번이 뭐더라? 이조전랑지. 2번 웬마에서 안 물어보더라? 3번 현종 때 무슨 노제? 예송, 숙종 때 뭐더라? 황구. 그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밑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 담아마. 그래서 여긴 따로 줄 안 쳐도 되겠죠, 여러분들? 그거만 딱딱 찍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이제 페이지 몇 페이지 가서 25페이지 가서 자, 이제 드디어 유명한 탕평 정책 보면 이제 이번 수업도 마무리가 될 겁니다.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이게 탕평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그 끓일 탕자 알겠죠? 다음은 다 끓여서 뭐더라? 평탄하게 만들겠다. 우리 찌개 끓일 때 가진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건데 한 번에 끓여버리면 어떻습니까? 한 가지 음식으로 재탄생하죠. 모든 뭐다 당을 뭐다 당파의 색을 없애서 다 뭐다 평준화시키고 왕권 강화 목적이 뭐더라? 대탕평 이렇게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숙종 왕권 미약했을까요? 강했을까요? 이거 한번 맞춰보겠어요? 숙종 이 사람 엄청나게 강했던 왕입니다. 오히려 일부러 이 새끼가 조정한 거예요. 황국을. 그러니까 이거예요. 두 개의 파가 있죠. 그럼 일부러 이쪽 파를 되게 키워놓습니다. 이쁘다 그럽니다. 알겠죠? 그럼 어느 정도가 뭐라 기어오르겠죠. 그 다음날 돌변해서 한 번에 개새끼들 하면서 확 죽여버립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파를 이쪽 파를 되게 등용합니다. 또 기어오르겠죠.
많이 기울으면 볼까요? 그때 또 한 번 내려버리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때 오히려 신하들이 누구? 숙종, 심기를 되게 많이 봤던 겁니다. 오늘 숙종이 누구 집에 가냐에 따라 자기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변덕쟁이 아닙니까? 어쩌면 사이코패스 같죠?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 막 이쁘다 개새끼 다음날 이렇게 변하면 그래서 오히려 뭐야 신하들이 왕의 눈치 많이 봤을 때가 뭐더라? 요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부러 얘가 본다 황국을 조정해서 그 가운데서 본다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더라? 편당적 조치라고 합니다. 한쪽 편을 들어주었다. 그래서 먼저 편당적. 하지만 여러분들 이 사람 때는 좋았겠죠. 그 다음 왕들은 어떨까요? 얘네 두 팔을 너무너무 안 좋게 만들어놨으니까 오히려 정치도 안 좋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오히려 좀 욕먹을 사람이 되겠죠? 지만 좋았던 게 뭐더라? 숙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탕평이지만 교체 탕평, 한 올바른 탕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진정한 탕평이 누구더라? 영조와 정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사람들은 왜 조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업적으로만 조자가 들어가요. 흐트러진 조선왕 좀 다 다시 한 번 다 업그레이드 시켜줬다. 새로운 왕조가 만들었다. 그래서 조자가 들어간 사람이 이 사람이다. 대단한 천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업적으로 보다 조자가 들어갈 정도니까 자 이제 우리 어떤 거 영조와 정조의 업적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영조는 좀 더 온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웬만한 분들은 붕당 건들지 않고 자신이 그냥 잘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인과 소리에서 이런 난이 일어납니다. 뭐의 난이 일어납니까? 인자의 난이라고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죠? 예, 한번 더 반역을 도모했던 반대편에서 알겠죠? 난이라니까 안 되겠다. 이거 붕당을 뭔다 소멸시켰지만 정치가 안정화했다. 붕당을 이제 탕평을 결심하게 된 사건. 그게 뭐에 난 있다고요? 인자의 난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 뭐라고요? 강경한 입장 좀 온건적인 사람들 등장합니다. 그래서 무슨 탕평? 완만한 애들. 그래서 무슨 탕평? 완론 탕평이라고 하게 됩니다. 완만한 애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들어갑시다. 애우긴 되게 쉬워요. 이 사람부터 보더라 진정한 탕평의 시작이죠. 그래서 좀 더 보더라 이 사람 탕평, 붕당에 보더라 시초의 근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상징적인 거. 자, 이제 탕평이 시작하니까 상징적인 거. 무슨 비를 건립하더라? 탕평비를 건립한다. 비석을 만든 거예요. 성균관 입구에다가 이제 당을 나눈 애들은 다 보더라 소인배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인배랑 뭐더라? 조선시대 모든 육의 종합 세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시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서론이 그거보다 소인배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붕당 나누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무리됐죠? 무슨 비? 탕평비. 상징적인 거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밥을 먹을 때도 뭐 먹었다고 합니까?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무슨 채? 탕평채. 한 대다 뭐다? 어울려 버리겠다. 상징적인 거 두 개 기억하면 됩니다. 무슨 비 건립하고요? 탕평비. 밥은 뭘 먹었더라? 비빔밥. 이 정도.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상징적인 거 들어갑시다. 왜 얘네가 나눠졌죠? 무슨 전랑지? 2조 전랑지 나눴죠? 그럼 뭐의 권한을 낮춰놓을까요? 2조 뭐의 난? 그쵸? 2조 전랑의 지를 뭐더라? 낮춰놓는다 들어가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네가 왜 나눠진다고 했었죠? 정치적 입장도 있지만 무슨 적 성향에 따라? 학문적 성향에 따라 나눠진다고 했어요. 이은 주기론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는 뭐다? 주기론이 되겠습니다. 학파도 나눠지죠? 그래서 학파가 왜 나눠진다고 했었죠? 지방의 뭐 때문에? 지방 얘네가 만들었던 뭐 때문에? 서원 때문에. 그래서 서원도 뭐더라? 정리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자, 봐봐요. 영조 상징적인 두 개 기억해봐요. 비석, 비빔밥. 되겠죠? 그 다음에 붕당 근원. 왜 나눠주더라, 붕덩이? 2조 전랑직 지위를 낮춰놓고, 그 다음에는 학파적 성향도 나눠지죠? 서원을 뭐더라? 정리했다. 이 정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가 어려운 게 이거거든. 살림. 이 꼬라지 분들 여러분들 살림의 우두머리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의 존재를 인정 안 한다? 안 하더라. 이게 뭐냐면은 조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죠. 조정에서 뭐 이 그림이 이래. 하여튼 조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그 예속 논쟁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1년설이나 뭐 3년설 이러잖아요. 퇴직한 놈이 있죠. 퇴직한 놈 어디로 갑니까? 다시 시골로 가겠죠. 이때 이놈 상수 하나 올려요. 이렇게. 이거 내가 봐도 1년설이 좋다. 그러면 경상도 지역의 모든 애들은 다 보다 출신 애들은 다 1년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저 멀리서 뭔가 조정을 좌지우지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새끼들 뭐라 하더라? 살림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됩니다. 왕 앞에서 이제 뭐 누가 말하더래 이딴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무슨 존재를 부정했다? 살림세력 불인정. 됐나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하면 됐고요. 자, 이제 사회 경제에서 요거 들어갑시다. 요거는 하나 꼭 기억합시다. 무슨 법? 균역법 꼭 기억합시다. 무슨 법? 균역법. 역을 뭔다? 준두게 한다 뜻인데요. 자, 우리 조선기 때는 직접 군대 간다. 안 가고 뭘 낸다고 했어요? 그 당시 화폐가 면포라고 했었죠? 군포를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군포가 1년에 몇 필 내더라? 2필을 냈습니다. 몇 필 냈다고요? 2필. 이게 부담이 뭐더라? 너무 높다.
감면해 준 겁니다. 몇 필로 감면해 준 거? 한 필로 감면해 준 거. 이게 바로 무슨 법? 균역법.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되겠죠? 역을 뭔다? 균등히 한다. 그럼 나머지 한 필로 줄어든 거 있죠? 양반과 자신이 부담하겠다. 그래서 위로는 뭐더라? 왕부터 아래는 서민까지 같이 역을 분담하자. 그래서 무슨 법? 균역법. 경제사에서 다시 한번 말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면 영조가 뭐 했다는 것만, 균역법 했다는 것만 까먹으세요. 영조의 무슨 법은 까먹지 맙시다. 균역법 꼭 정기하세요. 별표 하나 치고. 자, 이따가 별표 치면 되고. 자, 우선 균역법 했고. 그 다음 신문고도 부활했더라.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사람이 지은 역사책. 애우기 되게 좋아요. 앞자리에 뭐가 들어가더라? 속. 속이 전편에 이었다. 그 뜻이거든요. 몇 탄? 1탄, 2탄? 2탄이라는 뜻입니다. 자, 봐봐요. 성종 때 무슨 대전? 경국대전 기억나죠? 무슨 대전? 이었다. 속대전. 경국대전 몇 탄? 2탄.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성종 때 국조 오레이가 있었거든요. 그걸 다시 보면 다 이었다. 속 오레이. 그러니까 앞자리 뭐가 들어가더라? 속속 들어간다. 그럼 뭐더라? 영조구나.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동국문헌 비고도 있는데 그건 뭐더라? 나중에. 알겠죠? 그냥 어떤까지? 속까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줄치고 넘어갈게요. 자, 영조 들어갑시다. 모인한 하나 줄치고요. 2인자인한 줄치고 뭘 선했다? 탕평. 자, 탕평채 들어갑시다. 왈론 줄쳐요. 상징적인 거 두 개 기억하면 돼요. 비석, 비빔밥, 탕평채 줄치면 됩니다. 비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또 2번이네. 젠장. 자, 살림 불인정 줄치고요. 서원 줄치고요. 이조전령 권한 약화. 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제 별표 치고 들어가요. 제발 좀. 무슨 법? 균역법. 그 다음에 청계천 정비는 그냥 눈으로만 봐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속 줄치면 돼요. 속대전, 속오레이, 속병장 도설. 동국문헌 비고는 나중에 시간 날 때 애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영조 정리된 거 맞나요 여기? 문제 하나만. 27페이지. 까먹기 전에 하나 하고 와야지. 101번 문제 하나 풀고 오겠습니다. 101번. 까먹기 전에 101번. 음식이 상징하고 탕평 제일철시나 왕이더라. 탕평 비도 건립했다. 101번 하고 있습니다. 미나리는 동인을 말하고 척포부는 서인을 말하고 쇠고기는 남인 말하고 김은 뭐더라? 북인. 다 한데 어울려버리겠다. 무슨 채? 탕평채. 이거 했던 거더라? 영조지요. 영조 했던 거. 정답 1번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 지편전 누구더라? 세종대왕. 경복궁은 뭐더라? 흥선대원군이 되겠습니다. 사군육진도 세종대왕. 이제 알겠네요. 나선정벌 누구 때 일어났더라? 효종 때 일어났다. 그 정도. 됐나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거 봐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 어디 탕평을 이제 마무리합시다. 정조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조. 여러분들, 영조와 정조에서 누가 좀 더 강력한 탕평이었을까요? 정조가 좀 더 강력한 탕평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 아빠 누구예요? 사도세자시죠. 이거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요? 뒤죽에 갇혀줬죠. 이 조그만 이런 데다 사람 가다 죽인 거라고. 말라 죽인 거예요. 사람 죽을 때 교수형이 낫지 차라리. 맞죠? 말라 죽인 거.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그럼 이 사도세자가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뭐 또라이다 개새끼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이 사람도 근본적으로 봤을 때 뭐의 산물이더라? 붕당 정치의 산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영조 있죠? 이 사람 노론파가 밀어준 거예요. 근데 이 얘가 누구랑 놀러 다녀? 소론과 놀러 다니는 거 자꾸만 이상하게. 정치도 이상하게 개판치고. 그러니까 차라리 뭐더라? 얘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얘가 또 뭐다? 평범한 사람. 영존 천재껴. 그래서 얘가 한번 뭐더라? 정치 개판 되겠다. 근데 손잡은 거 어때? 자기는 비슷한 거 영특한 거야. 그래서 차라리 뭐더라? 얘 대신 얘가 왕으로 즉위 하지 않나. 뭐 여러 가지 판단하에 정조가 즉위됐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이런 거 그냥 학설이가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잔인한 죽음을 보고 자란 게 누구더라? 정조. 그러니까 누가 좀 더 강력한 한 평? 정조가 좀 더 강력한 탕평이 되겠죠? 그래서 정조는 일명 왈론 탕평이면 줄론 탕평, 줄론 탕평. 그럼 이 준자가 빼어날 준자. 얘네들 뭐다? 온건한 입장 아니요.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이건 옳다 그러면 무조건 가는 거고, 그러다 그러면 뭐더라? 무조건 내쳐버리고. 알겠죠? 좀 더 강력한 탕평이 뭐라고요? 정조의 분탕평, 줄론 탕평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정조의 우리 3종 세트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조면 가장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각? 주장각. 여러분들 우리 국사에서 각자 들어가죠? 도서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왕실 도서기구가 뭐더라? 주장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왕실 도서기구 만들었다고 왕권이 강화될까요? 이 주장각은 무조건 이 제도랑 연결돼야지만 왕권이 강화되는 겁니다. 무슨 제? 초계 무슨 제? 문신제. 요게랑 연결됩니다. 문신을 뭐다? 다시 한번 개를 줬다. 다시 말할게요.
문신이 뭔지 알고 있죠? 무신 아니라 문신들 재교육한 제도가 초계 문신제. 이게 뭔지 들어갈게요. 경연자리 가서 웬만해서 뭐더라 신하단체가 깨진다고 했었죠. 근데 누구는 앞서더라? 세종대왕과 누구? 영조와 정조. 정조는 심지어 애들한테 숙제까지 내줬다고 합니다. 압도했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근데 이제 경연자리에 나갔습니다. 신병이 있는, 신병이네. 신입 상원이 있는 거예요. 신입이 관료가 있습니다. 아주 얘가 눈빛이 똘망똘망해. 그럼 얘한테 질문을 막 던져요. 그럼 제대로 질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그럼 이 새끼 뭔가 공부 제대로 안 했구나. 너 어디 가라? 도서관 가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주장각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정치적 파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는 거. 정조만 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뭐더라? 초계 문신제. 이해되겠죠? 자신의 팔을 보다 양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각 기억하면 됩니까? 주장각 기억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원에 뭘 만들었다고 다 알고 있죠? 화성이죠. 이 화성이 자주 행사하면 솔직히 신하들이 반대했을 건데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이건 다 뭘 행하는 걸까? 효를 행하는 거니까. 근데 수원에서 뭘 만듭니까? 화성을 만듭니다. 이거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됐다는 거. 이 성은 원래 방어 기능이죠. 공격 가능해요. 그 다음에 뭐더라? 또 안에 뭐더라? 상업시설까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더라? 수원 8경이라고 해서 화성 8경. 미적 감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웬만해서 겸손했는데 이것만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조선에 없던 것을 제가 만들었으니까 다 가서 견학하고 오라고. 그 정도로 자랑했던 게 이 정조의 수원 화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천도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까지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원래 여러분들 조선 왕릉 알고 있죠? 조선 왕릉은 그 경복궁으로 봤을 때 반경 보더라 딱 40km, 10km가 되겠죠? 40리. 40리 바깥에선 절대 없습니다. 다 대부분 안에 있습니다. 왕의 딱 하루 동안 갔다 올 거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왕이 나가면 모두 가요. 중앙군도 움직여야 되죠. 중앙군이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중앙이 비어있죠. 그래서 왕은 뭐더라? 왕릉은 다 보더라? 딱 10리, 10km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km 안에. 근데 화성은 어떻습니까? 더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앙군을 옮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특별부대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무슨요? 장용영을 그래서 만들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되겠죠? 이 장용영도 어찌 보면 얍삽하게, 어찌 보면 세밀하게 증가됩니다. 처음엔 100명, 다음에 출정하죠? 102명. 티 안 나겠죠? 그 다음 105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당시 신하들에게 아무 생각 없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대규모의 군대가 모집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조금 더 관광 틈에. 그런 식으로 약임량 높였던 게 뭐더라? 장용영이 되겠습니다. 되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정조의 3종 세트 무조건 기억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정도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이제 사회정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정책에서는요, 신의 통공정책이라고 있는데, 신의 통공정책, 이건 우리가 경제사에서 다시 한번 말할 건데요. 그냥 이 정도만. 신의 통공정책은요, 이 정도만 들어갑시다. 상공업에 통제를 가했을까요? 자유를 줬을까요? 그것만. 자유를 줬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자본주의 핵심이 뭡니까? 자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뭐더라? 상공업에 자유롭게 해준 거. 되겠죠? 그리고 무슨 정책? 신의 통공정책. 국가 허락받지 못하면 장사를 못했습니다. 그게 금난정권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걸 폐지한 게 뭐더라? 신의 통국. 용 경제사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던 서울 애들의 차별 완화시켜줬더라. 그래서 얘네들 다 주장과 검서직으로 올려줍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덕무, 박재가, 유득고 이런 애들 뭐더라? 주장과 검서직으로. 자, 그래서 우선 사회정책은 나중에 해도 될 겁니다. 알겠죠? 사회정책 나중에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었던 거 여러 가지 책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이 정도만 갑시다. 법전 하나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무슨 통편? 대전통편. 되겠죠? 대전통편. 이건 법전입니다. 무슨 통편? 대전통편. 법전 3개 나왔어요. 성종 때 무슨 대전? 경국대전. 영조 때 무슨 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누구더라? 정조. 나머지 책들은 안 외워도 될 겁니다. 되겠죠? 그냥 이 정도만 말해줄게요. 주장전운이라고 있거든요. 꼬라지 보니까 주장전운. 누가 만 거더라? 정조 때라는 거 알 수 있겠죠? 탁치지, 동문, 휘구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냥 어떤 것 정도만 대전통편, 주장전운은 알아서 암기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 천재격이라는 거 알고 있죠? 감기 걸리면 자신이 약 지어 먹었습니다. 천재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떤 거? 무술도 교범도 만들어요. 무해도보통지라고. 엄청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해도보통지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자, 줄치고 넘어갈게요. 정조 갑시다. 자, 줄론탄편 줄치면 되겠고요. 왕권 강화 정책. 무슨 가? 규장가. 초계 문신제까지 줄쳐놓으면 되고요. 무슨요? 장용영, 수원 화성. 아, 그리고 수원 화성 하면서 말해줄게요. 이게 우리 조선에서 가장 견고하고 가장 강력한 우리나라 모든 성에 뭐더라 노하우가 들어간 게 수원 화성이거든요. 근데 가장 빨리 만들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임금 노동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성 만들 때 뭐니까 강제노역이죠. 와서 만들어 새끼들아 이거잖아요. 근데 뭘 줬다고요?
월급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월급 줬던 왕이 두 명밖에 없어요. 영조와 정조. 영조나 가자면 청계천 만들 때 그때 임금 노동자. 이건 어찌 보면 오늘날 정책과 비슷해요. 지금 요즘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어떻습니까? 그 소득을 주잖아요. 소비가 살아야 되니까 대신 뭐더라는 일자리 창출한 거 일부러. 수원화서 가면서 일자리 창출하면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상공의 발전을 도모했던 거 이런 계산까지 다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이건 배경 지식. 자, 이제 혁신 정책 들어갑시다. 서울과 노비 차별 완화 줄만 치고 나중에 문제 나올 때 틀릴 때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의 통공 줄치고요. 무슨 정권 폐지? 금난 정권 폐지. 요거는 우리 경제사 때 다시 말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빼먹었네요. 누구의 권한을 높여놨다고 합니까? 수령 권한을 높여놨더라. 수령 권한도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책이 있죠. 그 중에서 어떤 거 무슨 통편안을 주면 됩니까? 무슨 통편? 대전 통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 무해, 도보, 통지, 그 정도. 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책은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고 마무리 칠게요. 페이지 27페이지. 조금만 기운 냅시다. 102번 문제. 10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2번. 밑줄 치는 왕이 없죠. 거기에 규장각의 촉의 문신을 대상으로 했다. 정약용이 제출한 답안지. 이 답안지에 왕이 직접 채점했다. 대단하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됩니까? 정조니까 당백전 배운 적 없고 동북구성 윤관이죠. 정답 몇 번? 3번. 사신관제도 기억하세요. 고려, 태조, 왕건이었죠. 103번 들어갑시다. 화성행차. 배다리. 여러분들 배다리가 뭔지 아나요 혹시? 배를 이어서 그 다리를 맞는 거. 그걸 보더라. 배다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약용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 정조가 자기 사랑한데 그 자기가 애청하는 신하들이 있죠. 그럼 다 보더라. 그 당시 신하들이 알아서 보더라. 탄핵시키고 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내색을 안 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신하들. 네, 정약용 보면은 그걸 못 참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누라가 보더라. 질투할 정도로. 자기 보면 보더라 무표정인데 정약용 보면 화색이 돌더라고. 천재는 천재끼리 알아들어가나요? 자, 일단은 103번. 자, 정조. 자, 정조왕 관련된 거 우상국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이거 오답 선택지로 많이 나오는데 지증왕, 신라 지증왕. 그 다음에 후민정음은 세종대왕이고 정답 몇 번? 3번. 4번, 5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민변정도가 뭐더라? 공민왕.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북한산 순수비 누대 신라 무슨왕 진흥왕. 네. 자, 그래서 그 정도 해주면 되고요. 한 장 넘겨보시고 104번. 장용은 나왔죠? 그럼 누가 됩니까? 정조가 되겠죠? 그럼 정조랑 관련된 거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됩니까? 1번 들어가면 됩니다. 균역법 아나 여러분들? 균역법은 누가 되더라? 그렇죠? 영조가 된다.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차근차근 배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저한테 딱 5분만 주세요. 5분만. 여러분들 정조 있죠? 이 정조는 자신의 모든 권한을 다 어디다 집중시켰을까요? 나라의 모든 중앙 권력 다 어디다가 왕, 자신한테 집중시켰습니다. 이 사람 불면증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잠도 적게 자면서 일만 계속했던 거예요. 모든 게 올바르게 처리됐어요. 그 다음 지방에 있죠. 지방에다 누구의 권한을 높여서 놨다? 수령 권한을 엄청 높여놓은 거예요. 왜? 자신이 직접 임명한 부하들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 때는 어떨까요? 정치가 대잡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근데 단점이 있죠. 모든 걸 한 사람한테 집중시키면 안 좋은 결과도 있죠.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면 정치가 되겠지만 이상한 사람이 들으면 어떨까요? 한수안에 개판된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정조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죠. 요게 실제 어떤 애들? 소수 외척감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제할 게 있다 없다? 없다 보니까 이제 무슨 정치로 갑니까? 세도 정치. 그래서 오히려 세도 정치 누가 빌미를 제공했다? 정조가 빌미를 제공했다. 그렇게도 평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이 다음에 그 유명한 무슨 정치다? 세도 정치. 소수 어떤 가무들? 외척감들이 권력을 잡는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들을 보더라 어린 왕들 갖다 놓고 권력은 지네가 잡고 정치 개판 쳤던 시대. 들어봤죠? 순조, 헌종, 철종. 이제 보더라 가장 안 좋은 무슨 정치다? 세도 정치 시대가 열린 게 정조 이후라는 거. 그거까지는 기억해 두십시다. 이건 우리가 근현사 때 다시 연결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좀 프린트. 자,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 실전 문제 다시 말합니다.
복습할 건 길라잡이 제가 오늘 줄칠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위주로 꼭 암기해둬야 됩니다. 그거는 까먹으면 안 되는 거. 나머지 줄 안 친 거는요, 그냥 배경 지시로만 읽어보시면 되지, 그거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정리하시고, 그냥 저랑 같이 풀었던 7점 문제 있죠? 보기 자료가 좋으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알겠죠?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과제 보면서 틀려도 괜찮으니까, 아, 그냥 그랬구나, 그 정도.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그 과제장 몇 개만 설명하고 마무리 줄게요. 과제장. 거기서, 여러분들 22페이지 있죠? 22페이지는 됐고. 23페이지 잠깐만 들어갑시다. 23페이지. 죄송해요. 22페이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요? 자, 22페이지. 여러분들 78번. 이론사로 나왔다고 어려워하지 말라고요. 일본국의 우선부장, 사예가. 이 사야가가 뭐더라? 내가 말했던 김충선이 되거든요. 이거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일본의 선방으로 왔다. 조선에 왔다. 무슨 애라는지 충분히 알아맞히면 됩니까? 임진왜란 아니다. 그러고 다 고르면 되는 거예요. 이 글이 쓰여진 이유니까 임진전쟁 뭐더라? 이유가 되겠죠? 그 이유랑 관련된 거 봐봐요. 이종무, 세종대왕 때죠. 2번도 누구 때? 세종대왕 때. 3번. 이것이 뭐지? 모르겠죠? 이거 여진족의 사신관이 뭐더라? 부평관이거든요. 조선 전기 때부터 있었습니다. 몰라도 된다고요. 확실하게 우리가 배웠던 거 있었죠? 무슨 약조 배웠어요? 지휘약조.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요. 기본 내용만으로 다 맞힌다고요. 제 말은. 그리고 이런 것들 뭐 3번 모르겠다. 그럼 찾아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5번 선택지가 매력적인 오답이요. 비변사는 임진전쟁 언제 설치됐다? 전에 임진전을 계기로 강화된 것이죠. 맞죠? 그래서 5번 선택지가 좀 오답으로 가장 많이 골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9번 봐보면요. 윤직과 최명길 어디서 들어봤었죠? 그 내용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하자, 싸우자, 아니다 빨리 화친하자. 되겠죠? 이게 직접적 배경은 누가 왔기 때문이다. 병자, 호란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병자, 호란을 고르면 되는 것 뿐입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고르면 되겠고 80번 문제 봅시다. 80번. 영창대군의 무덤이다. 그는 왕권을 공유자 이복형 영창대군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어린 나이에 죽임당했다.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켰다. 그래서 무슨 반정? 인조반정. 봐봐요. 앞에 게 뭐더라? 내가 말했던 광해군의 뭐더라? 폐모살찌거든요. 그래도 어떤 거 다 알아맞히면 돼요. 인조반정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럼 누구 고르면 되더라? 광해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바에서 문제 나온다고 자신감을 갖고 찾아보면 된다고요. 무조건 뭐 씨발 뭐야 이거 씨발 이렇게 하지 말고요. 되겠죠? 81번 봐봐요. 이건 쉽네요. 누구 나왔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 나왔네. 준이 나왔죠? 허준. 그럼 답 고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됐나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로 갑시다. 나머지 문제가 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역시 88번 있죠? 이것도 충분히 알겠다. 봐봐요. 네덜란드에 누가 왔다? 하멜. 이거 내가 안 말해줬죠? 근데 계속 읽어봐요. 무력권 아버지라고 나왔죠? 이었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핵심 단어 나와있습니다. 뭘 추진했더라? 북벌. 그럼 누구다 확실하게 효조. 그러니까 이게 한국산 능력검정 자료를 많이 줘요, 여러분들 힌트를. 알겠죠? 그래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정보를 했다? 효종 때. 그렇죠? 나선 정보예요. 그럼 이렇게 고르면 되는 문제. 그 다음에 89번으로 합시다. 89번은요. 이건 문제 어렵네. 이런 건 제가 설명해 볼게요. 3년 정하자. 길게 입자. 누구라고 좀 될까요? 길게 입자 무조건 뭐더라? 남인. 짧게 입자. 서인. 나가 서인. 순서대로 가가 남인. 나가 서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문제 어렵네. 여러분들 2년황후 복위 주장했죠. 2년황후라 반대된 사람 혹시 들어봤나요? 모르시나? 장희빈과 2년황후의 대립입니다. 되겠죠? 그럼 기억나죠? 경기 갑이죠. 그 장희빈을 지지했던 게 뭐더라? 남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근데 2년하고 복위를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문제 좀 어렵습니다. 이건 틀려도 된다고 이런 문제 나오면은 할 사람만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거기 무슨 학통이 나왔었어요? 이왕이라 했었죠. 여기 봐봐요. 동인 있잖아요. 조식과 서경덕. 좀 이상한 애가 바랍니다. 북인. 이왕계통이 바랍니다. 남인.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인 애들이 1번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나중에 서인애보다 남인을 씨를 말려버리자. 노론. 아니다. 씨는 살려주자. 소론. 예송에게 가장 어렵게 나온 거. 이 정도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 더 이상 깊게는 안 나옵니다.
더 이상 깊게는 안 나와요. 그리고 이게 또 어려운 문제 그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90번 봐봐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 나와요. 기본적으로 세 차례 뭐가 일어났다. 황국이 일어났다. 그럼 누구란 것만 기억하며 숙종. 됐나 여러분들? 근데 숙종 때 내가 1번 안 말해줬거든요. 근데 봐봐요. 2번 있죠. 대정투표 오늘 했었죠. 정조. 3번 康평비. 영조. 균역법. 영조. 금단정권 폐지. 이게 정조.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 문제 이런 거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90번 문제 틀렸다. 이런 게 있었나? 그리고 숙종 한번 찾아봐. 그 오군형 찾아봐요. 그러면 금이형 때 뭐더라? 숙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랬구나 넘어가면 되고 기본적으로 뭐더라? 내가 말한 기본 지식 있죠? 그다음 웬만해서 다 본다? 문제 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문제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해설지 있으니까 문제 꼭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복습 제발 좀 잘해주세요. 꼭 좀. 알겠죠? 네, 자, 여러분들 믿고요. 자, 그럼 우리 또 봐야 돼요, 이번 주에. 토 나온다, 진짜. 자, 그럼 우리 목요일 날 9시에 보나요? 네, 건강히 보내시고,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